안녕하세요. 저는 돈 공부하는 머니킹 메이커라고 합니다. 일단 저의 직업은 부동산 자산관리사입니다. 저에게 상담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20년 혹은 30년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왜 아직도 돈이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상담 주제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지만 그것은 나의 무능함이 아니라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경제 지식, 즉 돈 공부를 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돈, 경제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다면 영원히 노동을 해도 내 집 한 칸 가질 수 없는 경제 문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재테크, 돈을 굴리는 기술이 없으면 혹독한 시련만이 있기 때문이죠. 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보고, 듣고, 직접 해본 재테크 정보 위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럼 오늘의 돈 공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주제는 그래도 저의 전공인 부동산입니다. 세계의 부자 중 주식을 단 1%도 가지지 않은 부자는 있어도 부동산을 단 1%도 가지지 않은 부자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인이도 접근하기 좋은 오피스텔 투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피스텔 투자의 장단점. 부동산법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고 주택에 대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어 대체 부동산 투자로 다시 한번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은 꾸준하고 안정적인 자산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많은 분들의 로망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은 오피스텔 투자의 구체적인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장점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오피스텔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피스텔이란 국내 건축법상 업무를 주로 하고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세법과 공법 등의 다양한 규제로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업무시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주거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목적에 맞는 선택입니다. 그 이유는 실정법상 주거용과 업무용은 세금 부과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인데요.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과 업무용은 어떻게 구별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0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위반했을 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 과세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고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고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반했을 시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과세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차이점이 참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투자 목적에 맞는 원칙을 모두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초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라 전세로 활용하면 아직은 소액 갭 투자가 가능한 투자처입니다. 개인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분양가나 매매가의 70% 내외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현재 시중금리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제외하더라도 월세 수익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기존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수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추가 대출 또한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실물 자산이 적더라도 대출을 일으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 청약 가점이 낮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인기 아파트 청약의 경우 최저 당첨 가점이 각각 63점, 65점이었습니다. 최저 가점이 63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인 32점이 필요하고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기간이 15년 이상인 17점을 추가하고
부양가족수 2명, 15점을 채워야 가능한 점수입니다. 단, 무주택 기간 점수는 만 30세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32점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만 45세가 되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점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납입 횟수가 적은 신혼부부나 젊은 직장인들의 문턱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실소유자들에게 청약순위와 무관하고 재당첨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주택자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청약순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청약통장 또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아파트 대체수단의 대형 평수인 투룸, 쓰리룸 형태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시 중심의 입지. 오피스텔의 주 용도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대부분 교통과 상업 중심, 편의시설이 좋은 입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과 집이 가까운 직주 근접형으로 출퇴근이 참 쉬운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이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고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생활의 편리성 또한 매우 좋은 편인데요. 문만 열고 나간다면 편의점이나 마트, 병원 등과 같은 편의시설이 코앞에 있는 겁니다. 또 일반 빌라나 주택은 별도의 관리실이 없어 치안과 보안에 취약하지만 오피스텔은 대부분 별도의 관리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목적이라면 임대인들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혼자나 둘이 사는 소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이 잘 갖춰진 오피스텔의 수요는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세금 혜택. 탈세는 위법이어도 절세는 해야겠죠? 오피스텔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혜택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데요. 60제곱미터, 즉 18평 이하는 100%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만약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했다면 85%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8평에서 25평 이하는 20호에 하나여 50%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5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합니다. 다섯 번째, 자금 조달 계획서. 참 골치 아픈 조항이죠. 2020년 10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거해서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주택 매수 시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해당 의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